예, 안녕하십니까. 태성회계법인의 이경원 회계사입니다. 네, 계속해서 연결재무제표 작성 실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내용 중에서 지금까지 투자자본 상계까지 한 4개 정도의 동영상 강의를 제작해서 올렸고요. 네, 이번에는 블로그에서는 7번째, 네, 그다음에 동영상 강의로는 5번째, 네, 내부 거래 및 채권 채무 상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뭐 개념이나 방법이나 뭐 굉장히 뭐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연결재무제표라는 것이 이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을 하나의 회사로 보기 때문에 서로 간의 거래 그리고 남아있는 서로 간의 채권 채무를 다 없애야 된다. 예. 공장 간의 이동을 매출 효과로 처리하지 않잖아요. 그와 똑같이 연결 재무제표에서 거래를 제거를 해준다. 채권 채무를 거래를 해준다. 예. 잘 합치고 잘 빼야 된다. 예,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국 예, 대부분 예, 빼면 됩니다. 사실 뭐 별 특별한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순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 뭐 사실 중소기업이 한 개라면 뭐 그렇게 정리하거나 뭐 차이를 확인하는 게 어렵지는 않을 텐데 뭐 좀 중소기업 수가 좀 많다라고 하면 뭔가 좀 패키지 형태로 좀 잘 작성을 할 수 있게 빠짐없이 작성을 할 수 있게 전달을 해야겠죠. 네, 그리고 지배기업, 중소기업을 정리를 하고 중소기업에게 전달한다. 또 하나 이제 A하고 B만 있다면 모르겠는데 C, D, E, F가 막 있어요. 그럼 이제 B와 F의 거래가 제거 대상인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B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배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중소기업한테. 그래서 정의하고 중소기업한테 충분히 전달을 숙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소기업한테 이제 패키지에 모든 거래, 모든 채권 채무를 넣을 수 있게 빠짐없이 뭐 그게 계정 과목이든 어떤 구분이든 예, 채울 수 있도록 패키지를 만들고 전달을 해줘야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지배기업, 중소기업의 거래가 정리가 되면 그 서로 간의 금액이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분명히 차이는 있겠죠.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 파악하고 그 반영 방법을 결정을 해줘야 될 것이고, 예, 이렇게 다 일치하고 확인이 됐다면, 예, 연결 규정 붕괴로 그 붕괴를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다만 이제 채권 채무의 부분에 있어서는 예, 현금 흐름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 연결 현금 흐름표에도 좀 반영을 해줘야 되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뭐 다른 뭐 투자자본 상계에 비하면 예, 사실은 뭐 채권 채무 내부 거래 제거는 일도 아니죠. 예,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일단 첫 번째로 패키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옛날에 좀 썼던 패키지 부분인데요. 엑셀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배기업 A와 B가 서로 거래를 정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잘 줘야겠죠. 사실 이렇게 구성한 거는 지배기업 거 이렇게 쏙 붙이고 중소기업 거 카피해서 여기다 싹 붙여가지고 차이를 파악할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거래에 대해서도 모든 거래가 다 입력이 되어야겠죠. 지금 요 회사의 같은 경우에는 매출도 재고자산 매출이 있고 유형자산을 매출한 게 있고 상대는 재고자산 매입, 뭐 이런 장치들 이런 것도 있고 또 매출 중에서는 뭐 로열티 받는 매출도 있어서 이렇게 별도로 구분을 해놓은 상태고요. 네. 매입 부분도 뭐 재고자산 매입이 있을 수 있고 매주가액이 반대로 유형자산 매입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모든 거래, 뭐 채권 채무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거래에 대해서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 놓는 게 나중에 차이도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저쪽이 원화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뭐 우리 지배기업이면 원화만 뭐 있어도 되겠지만 여기는 이제 달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달러와 달러를 또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네. 결국 네. 그 상대의 통화 내지는 거래 통화 뭐 이런 것들도 사실 넣어서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사실 뭐 거래가 많으면 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어떤
순액에 대한 차이도 이렇게 해서 깜건이는 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손익이나 거래 순액으로는 차이가 없는지 뭐 이런 부분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패키지를 잘 만들어 놓으면 회사한테 받고 차이 비교도 좀 쉬워지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패키지를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A, B 뭐 두 개 라면은 이 시트 하나면 되겠죠. 근데 세 개다 라고 하면 A, B로 대사해야 되고 A, C로 대사해야 되고 B, C도 대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늘면 또 엄청나게 많죠. A, B, A, B, A, C, A, B 그리고 또 B, B, C 뭐 굉장히 많은 시트가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럴 때 좀 많을 때는 요런 방식으로 좀 구성하기 어려울 거고 또 각각 시트를 만들어서 뭐 피벗 등을 이용해서 대사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든 거래, 모든 채권 채무를 좀 정리를 해줘야 되고 또 계정 과목도 성격별로 잘 구분이 조금 돼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제 채권 채무, 거래, 내부 거래 제거의 키는 금액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겠죠. 금액이 차이가 안 나면 뭐 사실은 집계해서 뭐 계정 과목 제거를 하면 되는데 차이는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결국 원인 파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의 차이냐. 과거의 차이는 이제 이익여금 등으로 개수적으로 해야겠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과거의 차이, 또 사업 결합 시점에도 이 차이가 있었다면 영업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 결합할 때부터 중소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최대한 검토하고 거래 차이가 있는지까지도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는 뭐 수출입 차이 때문에 뭐 선적비, 도착비, 인도 조건 뭐 이런 차이 때문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적절히 계속을 해야 되고요. 환율 차이도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여기 예시는 이제 중국의 경우인데 당연히 이제 환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외화금액, 거래하는 외화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고 그 원화 금액으로 제거를 할 때는 뭐 지배기업의 금액 기준으로 좀 제거를 한다든지 뭐 그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수수익, 뭐 차입금이나 대여금이 있을 경우에 미수수익 미주 비용이 조금 방법상의 차이에 의해서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좀 적절하게 좀 맞춰줄 필요가 있죠. 결국 차이가 나지 않도록 뭔가 갭 차이로 조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유를 파악하고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연결 조정은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이건 좀 사례도 제가 엑셀로 만들어 본 건데 그리고 이렇게 A, B, C에 대해서 각각의 거래 금액이 나오고 차이를 비교해 봤더니 총액으로는 차이가 없어서 이거는 이제 전표화 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원칙적인 방법은 뭐 당연히 이렇게 계산되어 있는 계정 과목대로 이렇게 가져와서 현재 제거를 시키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뭐 개수가 많다든지 굉장히 분류가 어렵다든지 하게 되면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면 한쪽의 금액을 가져와서 상대 동일한 금액으로 제거를 시키고 계정 과목은 뭐 매출대 당연히 매출원가일 가능성이 높겠죠. 이렇게 어떤 한 회사 중심이 되는 회사를 정해놓고 그 회사의 금액을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요 합계를 정해놓고 뭔가 왼쪽에 있는 금액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똑같은 금액으로 회계 처리하는 방식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도 뭐 예전에 이렇게 한 기억이 있는데요. 이럴 때는 좀 오류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시면 뭐 예를 들어볼까요? 무슨 예가 있을까요? 여기는 지금 보면 매출원가가 1000, 여기 차이가 크죠? 300. 그때 위를 보면 이 이유가 왜 그러냐 봤더니 A는 매출로 처리했는데 B는 300은 매출원가, 뭐 소모품비가 700,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판관비로 처리됐을 경우에 또 각각의 계정으로 한계를 시켜주는 게 맞죠. 근데 이렇게 분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쪽 기준으로 그냥 이렇게 처리하는
이해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뭐 당연히 뭐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이건 감사히나고 협의가 좀 필요한 사항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렇게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채권 채무 상계에 대한 부분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네,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매출 채권, 매입 당연히 이 현금 흐름 쪽에서도 이제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채권 채무, 외입 채무, 증감을 현금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의 제거 금액도 필요하지만 정기 말의 제거 금액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제가 기억에는 거의 유일한 것 같은데요. 정기에 어떤 유일한 건 아니구나. 뭐 미실현 이런 것들도 정기 금액이 필요하니까요. 예, 정기의 금액이 필요한 데이터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의 경우에 단기 채권 채무 제거 금액, 정기 제거 금액, 증감 부분을 현금 흐름표에서 조정을 해 주어야 정확한 연결 현금 흐름표가 작성이 될 수 있다. 근데 매출 채권 매입 채무는 이제 순액으로 현금 흐름표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나마 쉬운데 대여금 차입금은 총액으로 회수돼요. 차입금의 차입 상환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하나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증감에 대한 부분이 좀 정리가 되어야 되고 서로 간의 거래 중에서 그러니까 대여금 차입금은 요 정기금액, 단기금액만 필요한 게 아니라 증가금액, 감소금액도 필요하고 그 금액이 연결조정으로 들어와서 정확한 연결 현금으로 그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뭐 사실 뭐 정확하게 회계 처리했으면 똑같겠죠. 그죠? 증가와 감소가. 근데 이제 실무라는 게 어려워. 여러 가지. 또 이게 또 외화 거래면 환산에 대한 부분까지 엮이면서 뭔가 되게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 채무 거래 제거 이 부분은 이제 모든 거래 금액, 모든 채권 채무 금액을 집계를 해서 차이를 비교해야 된다는 거 하나. 그리고 차이의 원인을 확인을 해서 그 차이의 원인을 해소해 줘야 된다는 거 둘. 그리고 연결조정 문제는 간단할 텐데 현금 흐름표까지 그리기 위해서 어떤 정기에 대한 부분도 데이터도 가져와야 돼요. 네. 대여금과 차입금은 총액이기 때문에 증가 감소의 부분도 체크해서 현금 흐름표의 연결조정으로 들어가 줘야 된다. 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내부거래 채권 채무 제거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이제 손익 이펙트까지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죠. 대여고자산 미실현이라든지 유형자산 미실현에 대해서